아까 안 들렸다니까 네. 작가님 소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 태미예술창작센터 7기 입주작가 고동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번 전시하고 있는데 전시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되나? 아니면 제 소개만 하면 되나? 오늘 전시하게 된 그 배경도 좀 설명해 주시고 네. 컨셉이 뭔지. 예. 네. 이번 전시는 결과보고 전시인데 제가 올해 2월부터 이 창작센터에 입주하게 돼서 그 입주 기간 동안에 작업해오고 연구해왔던 거를 이제 결과보고전처럼 11월 마지막에 이제 제가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은 전체적인 컨셉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연구해오던 집이란 어떤 공간일까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는 다른 전시랑 다르게 조각 작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조각 작품들이 전부 다 바퀴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제가 작품들을 자리를 바꿔가면서 배치해가면서 저희가 집이란 고정되어 있는 이 아이디어가 아니고 움직이고 좀 변형되는 그런 좀 유목민적인 느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이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기호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기호라고 했을 때 우리 작가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걸 기호라고 얘기할까? 그 교수님께서 기호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제 작품이 몇 년 동안은 계속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쉽게 기호도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나 형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이라고 얘기하면 그 보는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파트 모양보다는 삼각형 지붕에 사각형 바닥으로 돼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양을 먼저 떠오르게 되면서 저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기호라기보다는 집이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거였을까 했을 때 가장 먼저 그 모양을 떠오르게 되면서 보통 이 집 모양, 그리면은 네, 이렇게 보통 집 그리면 모양이 이렇게 지붕 그리고 네, 이렇게 그 벽, 네, 벽, 딱 그게 그 딱 모양, 창문, 네, 문 이게 딱 네.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그 모양을 가지고 제가 계속 작업해왔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기호면서도 어떻게 보면 영어로 심볼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 상징. 하나의 상징 같은 그 모양을 가지고 계속 작업해왔어요. 네. 그 작품을 그 사실 모르면 그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기호를 만들었을까 네. 이거에 대한 그 의도를 우리가 모르면 이 작품을 봐도 그냥 이렇게 조형물 같고 네. 이러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음. 사실 아마 우리 지금 그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어디 예술 전시회나 이런 데 작품을 보면은 특히 이제 옛날 고전 작품들은 보면은 이게 뭐다 이렇게 딱 보이는데 네. 현대 미술일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네. 거예요. 이게 저게 도대체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걸 어떻게 감상을 해야 되는지 작품 감상법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항상 많이 고민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순수미술이라고 얘기하면 평면회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평면회화보다 이제 현대미술에 들어와서는 미술이 정말 다중매체로 많이 발전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하고 정말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얽혀져 있는데 우선 제일 첫 번째로 그냥 스스로 한번 느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가가 만들었던 의도를 100%다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작가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작가가 직접 만들어낸 거를 전부 다 이해하고 감상하기는 힘든 건 사실이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관객들이 먼저 그냥 1차원적으로 각자 느끼는 감정들이 있었으면 해서 만들어낸 작품들이고요. 그러고도 조금 이해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제 글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현대미술은 우선 보여주는 비주얼적인 이미지 플러스 이제 텍스트가 같이 가야지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장에 놓여져 있는 그런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작가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읽어오고 경험해온 것들을 전부 다 관객들이 이해하기라는 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현대미술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편하게, 아니면 관객들이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게끔 조금은 편하게 만들려고는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왜 큐레이션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제 미술관, 뭐 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 네,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네,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 아, 네, 비평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큐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저의 만족만을 위해서 만든 작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뭐 기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이 기호가 너무 어렵다면 누군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 평론가분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글을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이 조금은 어렵고 네, 단어 선택이 좀 어렵기 때문에, 큐레이션 해주시는 분들은 당연히 대상이 되게 일반 관객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편하게, 비전문가들. 그죠,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편하게, 뭐 너무 심도 있는 대화보다는 즐기실 수 있게끔 만들기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큐레이션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작가님이 직접 네, 이 큐레이션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작품 구상하실 때 네.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작품 음, 아이디어를. 저 작품 아이디어는 우선은 가장 먼저 저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관광도 하고 여행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우선 가장 먼저 어, 주제를 먼저 정하는 것 같아요. 네. 크게 전시 주제를 뭐로 해야 될까를 음,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재료를 써야 될까. 그러고 또 만들다 보면서 조금씩 변형되는 것도 분명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제를 먼저 정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음. 주제로 어떻게 내가 얘기하고 싶다를 먼저 정하는 게 제 작업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품 구상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소재들이 다양해야 네, 되는데 그 뭐 이렇게 집에 지금 이제 주 테마가 집이면은 네, 다양한 형태의 뭐 집이라든가 인테리어 뭐 건물의 모양도 뭐 나라마다 또 다르고 네, 그럴 텐데 또 지방마다 또 네, 다르고 그리고 또 시대 따라서 또 계속 변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 그 머리에 담아 두세요. 어, 소재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네. 제가 외국에서 생활을 조금 공부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어디에 그래서 있어요? 런던에 있었습니다. 아, 런던에서 공부를 계속 하고 2019년 1월에 이제 완전히 귀국을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네. 다른 작품 활동도 하고 살아보기도 하면서 경험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집의 외형이나 집 안에 있는 내용보다는 내가 이렇게 이동하고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음, 하면서, 사람들은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안정되고 견고한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진 않았거든요. 언제든지 이사를 금방 가야 되고 여기가 내 평생 집이 아니라고 항상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계속 그 건축적인 내용보다는 음, 정말 그냥 이미지적인, 정말 기호적인 이미지들만 사용했다가, 네. 이번에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면서 제 삶이 조금 변하면서 네. 조금 더 집 안에 있는 내용물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구조물들을 이제 신경을 쓰고 좀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었던 다 나라마다 다르고 지방마다 조금은 건축물이 다른 그런 고민들과 작업들이 아마 이 차후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 작품을 그러니까 구상하고 네. 작품을 직접 이렇게 그 제작을 하고 네. 그러고 나면은 혹시 사는 집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사는 집에 영향은 크게 받지는 않아요. 제 작품들이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들이 별로 아니라서 네. 영향을 받진 않는데 집안에서 생각을 되게 많이 이번에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쉽게 신경 쓰지 않았었던 벽에 붙어 있던 걸레바지나 아니면 아. 화장실 타일 이런 것들을 유심히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무심코 지났었는데 음. 저거를 내가 과연 띄어서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 재료들을 내가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에 만들 때도 천장에는 보통 뭐가 있었을까 하면서 많이 쳐다봤었거든요. 네. 전등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천장에. 그러면서 집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작품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인제 기획하고 인제 뭐 모델링 이런 거 하다 보니까는 작가 이런 분들을 인제 자주 뵙는데 네. 예술 작품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되게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거. 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데도 작가분들은 이 매의 눈을 가지고 음.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게 이렇게 사물을 보고 거기서부터 뭘 캐치해내고 그런 능력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직업병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예술가들이라고 얘기하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일반적인 관점이랑 일반적인 생각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면 관객들이 이걸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 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요. 조금은 일반적인 사고보다는 조금 비틀어진 사고, 네. 부정적으로 좀 얘기하면 독특한 좀 거를 찾아. 독특한 거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집이라는 가장 특정한 장소를 조금은 약간 불특정하고 낯선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바라봤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양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네. 이제부터 그 작품을 하나씩 좀 네. 어떻게 구상을 하셨는지. 네. 어, 어차피 네. 우리 일반 관객들은 네. 그 다 읽지 못하니까 네. 어떤 생각으로 이 작품을 구상하고 음. 또 이렇게 제작을 하셨는지 네. 그거를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돌아다니면서 할까요? 여기 서서 할까요? 이게 일단은 여기 뭐 가까운 데는 네. 이게 되면은 사실 좋은데. 네. 음. 어, 이 작품은 이번에 전시 제목하고 동명의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 제목은 특정한 장소의 불특정한 정체라고 해서 아까 들어올 때 네. 입구에 그렇게 써 입구에 있었던 있더라고요. 네. 네. 이게 대표작은 대표작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전시에 음. 그러면 얘가 주인공이고 나머지가 다 조연 같아 보여서 음. 그런 말은 좀 쓰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 작품 전체의 모티브가 된 작업이었거든요. 음. 제가 기존에 계속 해오던 집 모양의 작업에 입체 조형물을 항상 만들었었던 건데 거기에 저희가 집에서 흔히 보고 있는 거울을 달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안에 있는 집 겉에 있고 집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 집에서 그 밖에 있는 그 이미지들을 흡수하거나 반사하면서 음. 저희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집이라는 그 관념을 조금은 비틀어 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전복이네요. 네, 완전 전복을 하고 네. 싶었거든요. 그래서 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얘가 나를 바라보는 형상을 음. 해서 조금은 독특하고 그리고 창문도 없고 문도 없어서 어떻게 보면 기호학적으로 정말 그냥 음. 심볼일 뿐이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집인데? 라고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집인가? 거울은 왜 밖에 달려있지? 그리고 바퀴는 왜 달려있지? 이런 생각들을 가주셨으면 해서 만들었던 작품인데 이 작품을 만들면서 어, 저희 집에서 쓰는 건축적인 재료들을 이제 쓰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건축 재료를 안 사용했었었는데 나무나 뭐 합판은 뭐 흔한 재료였으니까 썼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 작품을 시작으로 그러면 집안에서 쓰고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내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거울인가요? 네, 아크릴 거울입니다. 아크릴 거울. 네,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실제 거울을 쓰기에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아크릴 거울을 조각조각 제가 저는 처음 붙여봤습니다. 봤을 때 네, 태양광 생각했어요. 태양광 그 모듈. 네, 그래서 요새 에코하우스를 네. 생각했어요, 저는. 네. 음. 옛날에 그 혹시
서울 명동에 네. 입구에 보면은 처음으로 그게 아마 80년대 초였던 것 같은데 완전 그 거울로 돼 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아, 겉에서는 전부 거울이라 네. 안이 안 들여다 네. 보이는데 안에서는 바깥이 다 보여요. 아, 네. 일반 그 창문처럼.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금융기관 그렇죠. 제가 다니던 금융기 아. 건물이어가지고 뭐 명동의 그 을지로 유리집 그랬거든요. 저는 그 생각도 지금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안에서 밖은 내다 그러니까 볼 수 있지만 바깥의 사람은 또 안을 못 들여다보는 그런 개념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 지금 이 구상하실 때는 네. 집을 우리가 안에서 자꾸만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시각을 좀 돌려서 네. 밖에서 이렇게 네. 보는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달리 보이죠. 네. 저거는 싱크대 같기도 하고 화장대 같기도 하고. 아, 네. 저 작품의 제목은 특별한 입체 조각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작품이 지금 정면을 봐서 옆에 보면 이제 콘센트도 보이고 저는 그 불 들어오게 하는 저는 불이 실제로 들어오진 않지만 여기 콘센트가 있네요. 네. 이 소리 들리세요? 박미영 선생님? 제 목소리? 이게 마이크가 제대로 잘 들려? 이걸로 그럼 하시면 편하게 작가님이 좀 반응하세요. 네. 이걸로 말하면 될까요? 네. 오히려 제가 이거를 고정된 장소에서 얘기해요. 네. 아, 네. 이 작품은 뭐 제가 직접 이런 장점이 있네요. 아, 네. 바퀴가 달려서. 네, 이 작품들을 이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네. 장소를 바꿔서 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약간 침대 같다고 하고 의자 같다고도 하시고 화장실에 있는 거울 같다고도 하시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가지셨으면 해서 만든 조각이었거든요. 음. 집안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형태랑 모양을 가지고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했거든요. 벽지를 제가 바르고 네. 실제로 저희가 쓰는 몰딩을 해서 거울을 달고 버튼도 전구 버튼도 직접 여기다 달아놨거든요. 그렇지만 위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기에 달려있을 수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편의성이랑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양들을 정말 다양하게 달아서 하나의 특별한 조각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가구도 안에는 아니고 뭐가 안 들어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네. 기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조각이긴 한데 저한테는 좀 특별한 조각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다들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모델링이라는 말을 만들 때 네. 인공기호, 그러니까 네. 기호라는 게 자연기호도 있고 네. 인공기호도 있는데 인공기호 만드는 거를 이제 저는 모델링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모델링에서 필요한 게 이제 매체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내 생각을 표현할 것인가. 네. 그 생각하는, 그러니까 표현하는 이것도 하나의 언어로서 이제 이게 물질이 이제 그 언어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이 소재를 구할 때 네. 이게 이제 물질이 이제 그 작가님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이게 수단이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이제 거울, 그다음에 몰딩, 네. 그다음에 벽지, 네. 이게 이제 목재. 여기서는 이제 아까 아크릴이라 그랬나요? 네. 네, 아크릴 소재를 사용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목재, 거울 이런 것들을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그 물성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물질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성질 네.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하시는 건가요? 네,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이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성은 정말 그거를 벗어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네. 벽지라고 생각하면 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만져보지 않아도 어떤 질감인지도 알고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알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물성들이 그렇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이미 의미를 담고 네, 있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미 의미를 담고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음, 그거를 벗어나고 그거를 해체하고 탈피한다는 거는 제가 그 물건을 직접 만들어내고 제작하는 공장장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갖고 있는 의미를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또 여러 음, 가지 기법들을 제가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구조물 아니면 표현 방법 여러 가지 바퀴나 아니면 배치를 좀 다르게 해 보거나 네.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벽지하고 나무를 주로 사용한 것은 네. 가구라는 의미가 담긴 건가요? 가구보다는 각각 이제 작품들이 위치해 있는 그런 집에 있을 때 방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방. 네. 그래서 이거는 방에 있는 물건들을 최대한 끌어와 봤고요. 음. 저희 안방이든 작은 방이든 방에 거실보다는 방에 많이 존재할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구조물들. 일부러 몰딩을 쓰신 거네. 네. 일부러 몰딩을 사용했습니다. 그쵸? 네.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네. 벽지로 다 싸바를 수도 있고, 그죠? 네. 근데 방이라고 하는 네. 예, 개념이 네. 집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몰딩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걸레 때문에 밑에 몰딩 벽지 젓지 말라고 천장도 천장과 구분을 음. 위해서 그런 몰딩들을 하면서 구획을 나눠 놓는 걸 보고 몰딩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저기는 그냥 여기서 보면은 딱 한 액자면 같이 보여요. 네. 액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의도한 게 액자였는데 네. 실제로는 그냥 가벽이거든요, 이건. 네.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가벽인데 움직이는 가벽인데 그 주변에 테두리를 액자 프레임처럼 짜 놓고 안에를 정말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이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랑 그냥 같이 어울리면서 음. 하나의 가림막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스스로의 액자처럼 하나의 화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누군가 생각했을 때 그냥 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집에 있을 때도 그냥 벽을 바라봤을 때 사진을 놓거나 아니면 시계를 놓거나 벽에는 분명 뭐가 달려 있긴 한데 저는 약간 미니멀리즘을 조금 추구해서 빈 벽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항상 음. 벽이 있으면 거기에 뭘 걸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걸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작품도 제 성향이랑 좀 비슷하게 가벽을 만들어 놓고 원래 의도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었는데 네. 이 자체만으로도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제가 직접. 저는 저기 입구에서 딱 이렇게 그러니까 큰 벽면 그러니까 액자면을 네. 딱 봤을 때 더구나 이제 네. 흰색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이제 여기서는 약간 저걸 무슨 색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건 에메랄드색이라고. 녹색, 네. 에메랄드색. 네. 네, 에메랄드색을 썼는데 저쪽을 딱 보면은 완전히 흰색이잖아요. 그럼 네. 흰색은 아무것도 이제 여기다가 작가님이 네. 뭘 넣질 않고 네. 마음대로 한번 여기다 그림을 그려봐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액자에다가 저기다가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무슨 그림을 이렇게 떠올리고 이제 이랬는데 제대로 본 건가요? 그렇게 네. 하면은? 제대로 보였습니다. 네. 그런 걸 원했습니다. 아, 저도 사람들이 보셨을 때 그냥 마음껏 여기다가는 원래 그림이 있었는데 띄어낸 건지 아니면 원래 없는 건지 음, 아니면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만 건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가장 큰 작품인데 가장 심플하게 놔둔 네. 여기서 가장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눈에 확 띄어요. 네, 두르면. 가장 흰색이면서도 가장 눈에 띄는 네. 그런 작품입니다. 다시 여기로 네. 돌아가서 이 에메랄드 색을 쓴 의미는 있나요? 특별한 뜻이? 크게 에메랄드색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색이 가지고 있는 큰 스토리라든가 이런 네. 거를 원했던 건 네. 아니었고요. 그냥 예뻐서 음, 벽지를 몇 개 제가 구매를 해서 해봤는데 이 색깔이 가장 그냥 예뻐 보여서 만들었습니다. 이 잘 안 선택하는 색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벽지 맞습니다. 중에. 네. 네. 근데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긴 해놓으니까 한데, 또 네. 되게 깔끔하고 네. 아, 애들 방에 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그런, 신혼 부부 방에 놓으면은 네.
이렇게 환상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네, 해봤어요. 저 아기 방이 약간 이런 색깔이라서 아, 네, 아기가 올해 태어나서 그런 생각도 몇 개월 됐어요? 지금 11개월 됐습니다. 아, 이걸로 옮겨야 되겠는데? 음. 아, 이 작품은 저는 목욕탕 딱 떠올라요. 네, 목욕탕입니다. 이 작품은 그냥 목욕탕입니다. 타일을 사용했는데 네. 저희가 타일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뭐 여러 가지긴 하지만 정말 딱 목욕탕 타일을 제가 사용했거든요. 음, 그래서 삼각형을 사용한 것도 이거를 제가 제작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타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일 전문 시공하시는 분을 불렀는데 그분도 태어나서 삼각형 타일은 처음 만들어 봤다고. 삼각형으로 타일을 만드는 사람 처음 봐서 자기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자기가 이걸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네. 근데 다행히 잘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삼각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타일을 삼각형으로 하지 않는구나. 음, 그래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화장실 타일을 사용했지만 또 나만의 특별한 조각을 만들어내서 이게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타일이 정말 이쁘거든요. 그렇지만 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소이면서도 음, 가장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화장실, 그리고 더러워질 수도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 화장실이라고 얘기하면 조금은 더러워질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미지가 그쵸. 갖춰져 있는데 네. 가장 이쁘고 반짝반짝 빛나는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서 가장 음, 공을 좀 많이 들인 작품입니다. 예. 근데 전체 모양은 무슨 빌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피라미드 같아 보일 수도 네. 있습니다. 아, 그거 이거 하나짜리 얘기하는 사람 보이게. 이게 보이죠. 이름 때문에. 그러면 그걸 지금 황계숙님 화면이 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괜찮나요? 그분이 공유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공유 화면을 꺼야 될 것 같아요. 황배숙님이 화면 공유를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누르면 안 되나? 안 꺼져? 이제 됐습니다. 예. 됐다. 이제 됐습니다. 예. 예. 이거는 수건거리. 네, 수건거리입니다. 예. 근데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처음의 작품만 그 집 모양이고 네. 이제 가구, 네. 그다음에 액자, 그리고 이제 목욕탕 네. 이렇게 그 집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와 동시에 이 하나하나가 건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아, 네. 생각이 들어요. 저런 건물도 있을 수 있고 네. 실제 요새 좀 독특한 이렇게 건물들이 많죠. 예, 그 왜 그 옥상 중간에 네. 그 오피스텔 건물들 새로 짓는 거 보면은 네. 그 그게 뭐야 풀 같은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정원 있으면서 중간 그쯤에 네. 그럼 저런 건물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네. 그리고 요새 요런 네. 이게 삼각형 건물이 예, 있습니다. 건축하기는 되게 힘들겠지만 아, 네. 그리고 그 타일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공하기가 되게 힘든데. 네, 삼각형으로 가공하기 힘든데 다행히 같이 만들 때 잘 만들어 주셔서. 아, 그거 사실 우리 그 네. 시청자들도 궁금해 하실 텐데, 네. 왜 조영남 씨가 아, 한때 네네. 문제가 됐었잖아요. 작가가 네. 직접 자기가 작품을 제작을 해야지 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는 구상만 하고 네. 의도한 것이 과연 그 사람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 그럼 지금 여기서도 그 문제가 네. 그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좀, 저도 조용남 선생님 얘기 나왔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조용남 선생님께서도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이게 방어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것들도 다 현대미술과 관련된 얘기였는데, 네. 작가가 가진 의도가 중요한 거기도 하지만
당연히 외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협업한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남한테 대신 그리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전공 분야에 있었던 그림이 자기가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남한테 그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현대예술에서 그거는 저도 예술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서양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 그리고 드로잉하는 거는 남한테 절대 부탁하지는 않지만, 제가 관객들한테 조금 더 완벽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조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할 수 없는 전문 분야인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제가 만들어 나가는 거지, 전문가한테 100% 공장처럼 맡겨놓고 그분들한테 제가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다면 저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들도 전부 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랑 아니면 인테리어 안에서도 또 전문 분야들이 있으신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들면서 제 의도랑 제 철학이 분명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거에 저한테 이제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현대미술에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항상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 그렇다고 제가 이 타일 붙이는 걸 배워야 되고 목공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거 그런 걸 다 보면은 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래서 그런 거는 꼭 같이 만들지만, 그렇다고 아예 100%다 맡겨서 완전히 그분들이 작품을 다 제작하는 건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작품 그 처음에 저도 궁금했던 게 네. 유리소음도 해야 되고 네. 목공도 해야 되고 이런 타일도 직접 만약에 한다면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네. 이게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작가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네. 질문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확실히 마지막 퀄리티가 그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는 분야. 직접 전문가들이 시간을 들여서 숙련 낸 숙달의 그 능력을 제가 따라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창작센터에 들어와서 지원금도 지원받으면서 이제 금전적으로 조금 제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같이 네. 만들게 돼서 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원래 생각하신 만큼 나온 거죠? 네. 네. 생각했던 이미지 그대로 만들어 아. 주셔서. 그러면 장소를 좀 옮겨서 저기 계단 같기도 하고 서랍장 여기 장점이 우리가 지금 카메라 컴퓨터는 잘 못 움직이는데 작품은 마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작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작품은 보시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계단인 듯 서랍장인 듯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한 이미지들이 섞여 있는 그런 이 작품들인데, 서랍이 열리긴 해요? 안 열립니다. 이거 아이고. 이거 네, 이게 떨어졌네. 이게 네, 관객이 해서는 안 되는. 네. 이게 서랍이 아니기 때문에 저 서랍장 손잡이를 완벽하게 박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서랍장 손잡이 원래 안에서 박아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 작품은 서랍장은 아닙니다. 계단을 처음에 생각해왔던 건 계단이었는데, 계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생각을, 계단이랑 가장 어울리지 않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물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래, 계단은 그 공간에 고정되어 있고 뭔가의 그 층과 층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브릿지 같은 역할인데, 네. 그런 거를 탈피하고 거꾸로 뭔가를 수납할 수 있고 열 수 있는 그런 서랍장의 이미지와 합치면 서로 이미지들이 충돌하면서 참 독특한 그런 모양들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정말 제가 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계단에다가 손잡이 단 거밖에 없는데 관객들이 서랍장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딱 손잡이 하나 단 것 때문에. 손잡이를 떼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손잡이가 가지고 있는 그 기호가 아, 정말 강렬하거든요.
방금 교수님이 만진 것처럼 정말 만져서 당기고 싶게끔 그 네. 손잡이를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저한테도 제가 그 공구상에 갔을 때도 저 손잡이를 보자마자 바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계단에다 붙여야겠다 음. 해서 바로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이 딱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네, 이거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생긴 걸. 어디 쓸모가 없어서 딱히 심지어 계단인데 바퀴도 달려 있어서 밟고 올라가면 떨어지십니다. 음. 아니,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이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고 네. 전시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네. 해요? 아, 이거는 이게 이제 아까워서. 이거는 이제 또 작업실에서 참고 작업실에다 보관해 놓고 예. 다른 전시들이 혹시나 또 기회가 생기면 또 전시를 음.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된 개념들이 있거나 더 추가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있으면 추가로 만들게 되지만 뭐 결국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희 근데 작가님은 돈 많이 버셔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꾸 이 보관 장소를 네. 크게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네. 크기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게 다 내 자식 같지 않아요? 네, 제 자식 같아서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시에 있는 작품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갖고 나가지 못하는 작품들이 분명 몇 개 있습니다. 입구를 통과를 못해서. 그래요? 네, 그럼 이런 이 가벽, 안에서 시작한 거예요? 네, 이 가벽 같은 거는 이 문이 작기 때문에 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제작하고 이제 여기서 없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진짜 독특한. 예. 색도 네, 이 색을 선택한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색도 계단을 제작하려고 생각했더니 계단에 쓰이는 색들이 딱 한정적이더라고요. 그죠? 정해져 있죠. 네, 정해져 거의. 있습니다. 네. 왜냐면 계단은 시선을 그렇게 뺏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음.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흰색 아니면 이제 노란색 안전바가 이제 끝에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미끄러지지 마라 미끄러움 방지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흔한데 당연히 벽에 사용하는 벽지 벽에 저희가 가구에 쓰는 약간 그런 블루 계열 정말 잘 안 눈에 안 띄는 그런 색을 좀 쓰고 싶었었거든요. 네. 그 관객이 여기 지금 왔었나요? 네, 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계속 전시장에 어제 갔다. 시작한 네, 거죠, 어제 시작한 전시를? 전시. 네. 아, 그 강의, 그러니까 수강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에 여기 이제 모여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오늘 그냥 줌으로만 하시는데 직접 여기 태미센터에 와서 작품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또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실물을 보는 거하고 전혀 또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개별적으로 관람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또 설명을 또 해주실 거고 또 자세히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저기 작품은 커튼입니다. 커튼을 네, 목욕 육각형에다가 제가 전부 다 둘러서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면마다 색이 다 다르네요. 네, 면마다 색이 다 다릅니다. 팔각형? 육각형입니다. 육각형? 네. 예, 육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 작품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이 작품 제목은 특별한 육각형인데 커튼이라는 소재를 제가 먼저 선택했었을 때 커튼이 가지고 있는 또 강한 캐릭터성이 분명 네, 존재하거든요. 뭔가 가리거나 아니면 네, 열거나 열고. 네, 열고 닫고 그리고 나의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요즘 인테리어의 그 심미적인 기능도 커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을 때 커튼을 달았을 때 나는 이 커튼을 열고 닫는 용도보다는 그냥 정말 장식으로만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매달아 놓기만 하지 이 커튼 이제 열어봐야 아무것도 없거든요. 안에는 그냥 흰색 구조물일 뿐이고 그래서 커튼을 달 때 커튼을 보통은 평면에다가 커튼을 많이 설치하시거든요. 왜냐면 네. 거울이 평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6개 입체 모양의 커튼을 다 둘러버리면 우리가 이걸 커튼이라고 바라보지만 과연 어떻게 관객들이 이거를 바라보게 될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면마다 네. 색이 다른 이유가 뭐냐고. 요거는 색이 다른 이유는 뭐 딱히 크게 큰 의미는 없지만 네. 제가 그냥 조금 커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 가지 색으로만 하면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커튼들이랑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아서 6가지 커튼을 한 공간에 사용하시는 인테리어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 뭐 통일을 하든지 네. 아니면 이제 목욕탕은 목욕탕 네. 색깔에, 그러니까 네. 그 분위기에 맞는 네. 색깔을 하든지, 다른 데는 또 옷장은 옷에 네. 맞는 색깔, 이렇게 장소에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귀착되죠, 그 네. 색깔이. 근데 여기서는 다 육면이 다 색깔이 네. 다르게. 네. 장소랑은 서로 이제 연결성이 없고 어떻게 보면 홀로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커튼이. 네. 자기의 그 본질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한마디로 패브릭으로만 남아 있는 그런. 근데 이 안이 더 궁금해요. 네, 안이도 궁금하지만 안은 딱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뭘 걷어봐야지 가려놨나 이걸로. 네.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한테는 이게 커튼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패브릭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을 때 이 작품은. 네. 이게 모델링에서 그 주체, 객체, 매체, 이게 세 가지 요소가 이제 결합돼서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네. 그 작가의 의도, 그 생각하는 어떤 의도가 이제 하나의 주체가 이제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표현하기 위한, 여기서는 지금 물질이 지금 매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곳, 이것을 이제 저희 이제 객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브제라고도 죠, 네. 불어로는. 그 세 가지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일단 그 의도를 정하고, 네. 그 다음에 소재를 정하고, 그 대상을 정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데, 작가님은 어떤 식으로 이 작품 구상을 해서 그 완성을 하는지, 제작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다 섞이는 것 같아요. 작품을 그죠? 만들 때 네. 소재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를 정하고 그다음에 뭐 재료를 정하고 뭐 방식을 정하고 순서대로 가야지 당연히 맞는 건데 예술 작품은 그렇게 계획대로 항상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작품은 만들고 완성되기 전까지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완성될 때까지도 이게 과연 내가 의도했던 방식대로 결국은 그 종착점에 도달하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가면서도 너무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어서 계획이 금방금방 수정될 때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 작품도 원래는 처음에는 커튼을 걸 목적이 아니었었는데 육각형의 모양을 만들었던 것도 기둥을 생각하고 처음에는 만들었었습니다. 기둥을 만들고 이 전시장에 좀 되게 특이한 구조물 중 하나가 이 기둥이 하나 네, 가운데 가운데 기둥이 기둥이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옛날 건물이기도 하고 집에서는 기둥을 볼 수가 없거든요. 집에 기둥이 있다면 그건 귀족 정도 되지 않으실까. 옛날 그 옛날 궁전 건물 궁전 이런데. 건물이나 집에 기둥이 존재하는 데서 그래 그러면 기둥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기둥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제작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둥에서 제가 뭔가 비틀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딱히 존재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서, 그러면 가려버리자라고 생각해서 커튼을 생각해서 가려버리는 방식으로 해서 만들게 된 작품이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작품이야말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게 그냥 뒤섞인 방식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그 처음에 이제 구상을 하고 네. 이제 매체도 정하잖아요. 그랬다가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매체가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작품을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은 건 완벽한데 이게 실물로 구현해내는 거는 정말 다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상상 속으로는 만들면 진짜
딱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뭔가를 매체를 가져가서 만들었을 때 너무 뻔하거나 아니면 너무 내 의도랑 다를 때는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변경을 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네. 아예 그거 더 이제 네. 그 깊이 들어가면 네. 내가 처음에 의도하고 이 작품을 구상을 했는데 그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매체가 바뀌기도 하고 네. 내가 택했던 소재를 또 바꾸기도 하고 네네. 해보니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이제 또 뜻밖의 발견한 그 새로운 매체 때문에 네. 나의 의도가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 거울 소재도 저 거울을 가지고 왔을 때 원래 저 집 모양은 전시장에 와 보시면 저 옥상도 있고 저 밖에 잔디밭에도 똑같은 모양들 작품들이 존재하는데 네. 그거는 페인트로 표면을 마감을 했지만 쟤는 거울로 하게 된 이유도 원래는 저 재료를 저기다 쓸 생각이 아니었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전복되면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결론은 저렇게 나게 되는 걸 보면서 뭐 하다못해 최악의 경우는 이제 폐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아예 도저히 이거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수정이 불가능하면 아예 그냥 폐기해버리는 작품들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현대 철학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체, 객체, 매체라는 것이 고정된 불변의 것은 없어요. 이렇게 작품을 그 구상하고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체도 그러니까 생각도 의도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체도 또 얼마든지 원래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매체를 쓰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매체를 만나서 원래 내 그 주체가 그 의도가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런 그 이렇게 계속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 어찌 보면 현대 철학의 그게 핵심 개념인데 오늘 그 말씀을 직접 우리 작가님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작품 요거 설명 듣고 일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문고리 있고요. 문고리죠. 문을 생각해서 문이라는 거는 원형문은 아마 없는 걸로 중국에나 가야지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이나 아니면 동화 속에 나오죠. 네, 동화 속에 나오는 건데 원형의 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주제를 정해놓고 어떻게 만들어가야겠다고 완벽하게 생각을 해서 만든 거고 이 문은 손잡이도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잡이 저한테는 손잡이 움직이는 손잡이지 여는 손잡이는 아니거든요. 네. 손잡이를 정중앙에 달아서 문을 우리가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밑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문이란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문이란 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안과 밖의 경계를 구분져주는 하나의 매개체인데 네. 그 안과 밖의 경계를 구분져주지 않고 자기의 기능을 상실하고 그걸 바닥에 누워져 있을 때 얘는 문일까 문이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제 눈에는 아직도 이건 그냥 문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저한테는 문이라는 게 꼭 그렇게 구분져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이 작품을 움직일 수 있고 이거를 다른 공간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면 얜 충분히 자기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네. 저는 이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왜 우물 그 왜 그 지하 벙커나 우물에도 옛날에 이렇게 닫아 놓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그 출입구.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만들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요거 그러니까 맷방석 뭐 이런 것도 전 생각이 나고요. 이 어렸을 때 그 뭐야 이렇게 시골에서 그 맷돌 이거 돌리려면 맷방석 켜놓고 할 때 그게 딱 이미지가 떠올랐고 요거의 테두리가 조그만 게 또 있잖아요. 이건 어떤 생각으로? 이게 완전히 이게
플랫하게 평면한 거는 무늬 그런 게 잘 없거든요. 네. 모양이 좀 약간 이렇게 굴곡이 좀 져 있어서 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거를 모양을 더 너무 디테일하게 문처럼 만들어내면 하나의 공산품을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어서 모방 같은 느낌이. 모방 같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 제 나름대로의 이런 입체를 조금 더 표현해주고 싶어서 만든 거고, 원이라는 이 기호 자체가 저희가 원시 시대부터 쓰던 그런 되게 다양한 사각형, 네. 삼각형, 원 해서 원이 가지고 있는 원의 원손잡이, 보통은 음. 사각형의 원손잡이지만 원에 또 원이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원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원에 가진, 그래서 음. 제목이 특별한 원이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에 이런 손잡이 잘 안 써요. 네, 요즘 이게 손잡이 이렇게 가게 가면 막대기. 거의 예. 없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작가님 설명 들으니까 이 작품들이 에, 새로운 의미로 이제 다가오고,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와서 이렇게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는 것보다도 여기 개관하는 거죠. 여기 우리 29일까지. 29일까지 29일까지 개관을 하니까 직접 오셔서 작품 감상하는 것도 여러분들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작가님 마지막으로 네. 이 예술 작품을 어떻게 현대 예술은 감상해라라는 팁 하나만 주시고 네. 오늘 강의를 일부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예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가가 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부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다고 그거를 미술을 못 보는 사람으로 치부하지도 절대 않거든요. 요즘은 다 개인 사회이고 뉴 노멀 사회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느낀 게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술 작품을 이 사람이 뭘 하려고 만들어냈지? 내가 이 사람의 의도를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잘 모르는 건가? 이런 생각 절대 안 하시고, 보셨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느끼시거나 아니면 생각나는 그것이 바로 정답인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일부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교수님, 질문 하나 해도 네, 될까요? 질문 네. 하세요. 네. 아니, 지금 설명해 주시는 화가님이 유화를 그리는 서양 해와 미술 하신 분이시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하시는 지금 설치 미술의 하나의 종류인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회화를 하시면서 이 설치 미술을 그렇게 그 종을 바꾸신 건가요? 같이 네. 겸업을 하시는 것. 네. 제 지금은 회화 안 그린 지는 정말 오래됐고, 저는 학부에서는 서양화 전공을 했었는데, 제가 가장 크게 변하게 된 계기가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갔더니, 우선은 재료가 좀 너무 비쌌었던 것 같아요. 유화 재료가 한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쌌었고, 제가 만들어내고자 생각했었던 아이디어들을 이제 평면에 담기에는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재료를 바꾸고 하다 보니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래도 아직까지 평면 작업은 계속, 드로잉 작업은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랑 어울리지 않아서 전시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런가요? 네. 네, 잘 들었고요. 네. 이제 어쨌든 지금 이거 제가 보는 여기 화면으로 보는 이 설치 미술이 네. 조금 그 소재들이 네. 너무 익숙한 일상에서 보는 어떠한 모형들이 너무 익숙해서 네. 좀 이렇게 딱 봤을 때 좀 매혹을 할 수 있는, 근데 현대 미술이라면 순간 어떤 낯섦이라든가 매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야 그 작품에게 빨리 들어가는데 너무 그 소재들이 익숙해서 그런 감흥이 조금 없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실제로 와서 보시면 약간 완전 친숙하시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낯선 느낌도 많이 드실 거예요. 이게 모형들 아, 실제로 받아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전시 공간이 계속 작품이 위치가 계속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네. 재료는 최대한 친숙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모델링의 매체가 8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네, 그래픽이 있고, 그러니까 그 서양화를 그리실 때는 그래픽 매체를 사용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음, 물질 매체를 사용하는데, 지금 작가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래픽보다 그 물질 매체가 더 물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다양한 네, 표현을, 그러니까 원래 작가가 갖고 있었던 생각을 표현하는데 더 아마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이제 지금 서양화는 많이 작품 활동을 별로 안 하시고 주로 물질로 음, 이렇게 설치 미술이라고도 하고, 그죠? 네. 음, 그래서 네, 새로운, 그리고 여기 와서 보면은요, 네, 그 소재는 익숙해요. 익숙한데 네, 막상 가서 작품을 이렇게 딱 가서 보면 이게 네, 만져도 돼요, 근데? 안 되죠. 예. 아까 제가 괜히 실수해가지고 저 끊었는데 만져볼 수는 없지만은 그 독특한 질감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은 특히 아까 그 거울집도 그렇고 그 왜 삼각형 그 목욕탕 그 타일 붙인 거 있죠. 이런 네, 거에 그 물질성이 그 현장에서 보면 확 느껴져요. 아하, 예, 그게 네, 이 화면으로 보면은 다 그래픽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음, 그게 또 매력이에요. 음, 소재는 익숙한데, 그죠? 우리 집안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라서. 근데 와서 음, 보면 이 물질이 갖고 있는 물성 때문에 낯선 느낌을 또 받는다는 게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고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1부는 마치고요. 장소를 좀 이동해서 다른 작가님 또 하고 대화를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그 마이크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백승현이고요. 이번에 태미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해서 작가님 목소리 잘 안 들려요. 예,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이걸로. 아, 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백승현이고 지금 이번에 태미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과 보고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네, 더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크게 영상하고 지금 뒤에 보이시는 영상하고 설치 작업 그리고 사진 작업 이런 걸 위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태미 창작에 입주하면서 주위에 대전 지역을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태미예술창작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품 제작에 또 도움을 받고 또 새로운 도자 작업 같은 것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있으면 더 자세한 설명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백 작가님의 작품은 영상뿐만이 아니고요. 저기에 지금 왜그 진흙, 뭐라 그래요? 네, 저거에 지금 보이는 화면에 도자기 흙이에요. 예, 예. 저런 도자기 흙으로 직접 물질을 갖고도 작품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과 물질, 그러니까 그래픽 매체와 물질 매체를 동시에 지금 그 작품 소재로 활용하시는 분이라서 일단 이 작품부터 설명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기 이제 흙하고 저 흙을 반죽을 하고 있는 손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그 흙 반죽을 해가지고 던지는 저 이제 반죽을 벽에다가 이제 던져요. 그래서 벽에 부딪힌 반죽이
벽에 붙어 있거나 떨어지면 그거를 제가 다시 도자기로 굽는 전체 이런 프로세스를 가진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저 반죽하고 있는 소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빵 공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 빵 반죽을 했었는데 그때 그 반죽하던 경험을 토대로 지금 이제 빵 반죽은 아니지만 흙을 이렇게 반죽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산수 연습 아니다 산수를 그리는 산수를 그리는 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원래 동영화를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산수화도 배우고 이랬었는데 동영화를 배우고 나서 초창기에 제 작품은 정원을 토대로 하는 어떤 이상향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독일에 유학 가고 나서 더 이상 이제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그 계기가 된 것들이 제가 그린 어떤 이상향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매일같이 노동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노동이 끝나고 나면 피곤해서 이제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조차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는 이런 이상향은 내 삶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내 삶은 이런 막 질퍽질퍽한 이런 노동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삶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있는 세계가 거기구나라는 걸 인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작품의 주제가 어떤 이상향에 있는 것보다는 그 이상향을 갈구를 하지만 내가 왜 그 이상향에 지금 갈 수 없는지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좀 더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이렇게 흙을 파내는 이렇게 노동 같은 장면을 화면에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이런 노동 같은 것도 그러니까 산수를 그린다고 하면 보통 되게 관념적이고 이데아적이고 이상향을 떠올리고 이런 것들하고 연관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형이상학적인 지점에 가 있는 건데 노동이라는 행위는 그것하고는 정반대의 형이학적인 지점에 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두 개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작가가 어떤 사유를 획득한다고 했을 때 그게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지점에 이렇게 묶어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지점에서 그 수강생들한테 퀴즈 하나 낼게요. 지금 우리 백 작가님은 세 가지 매체, 최소한 세 가지 매체를 지금 쓰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이제 그래픽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물질을 직접 또 그 작품의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작가님이 설명해 주신 거 보면 8가지 매체 중에서 하나가 더 들어가요. 지금 계속 보고 계시죠? 진흙역? 산수. 바디 랭귀지입니다. 바디 랭귀지. 손이 이게 노동하는 모습, 그 노동 현장에 빵 반죽을 할 때의 그 경험을 살려서 지금 진흙을 직접 손으로다가 이렇게 긁어내고 자르고 반죽하고 그런 거를 직접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게 바로 이걸 통해서도 그 삶의 현장, 노동의 현장, 우리가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상상하고 하는 것만이 작품이 아니라 다 있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그 부딪히는 이 물성과의 만남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더 이 작품의 깊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오른쪽에 이 화면을 같이 배치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떤 생각?
그게 이제 초록. 네, 원래 동양화를 하셨다고 네네. 그래서 그런 제가 동양화를 하면서 배웠던, 지금 화면에 이제 이게 후반부인데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를 같이 배치한 거는 이게 너무 멀리 떨어진 세계지만, 그 두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또 작가의 어떤 그런 사유를 통해 가지고 서로 다른 지점의 것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상반된 이미지들을 배치를 했고, 지금 오른쪽 화면에 산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거 산의 이미지가 나오기 전에는 그 파밭의 이미지가, 파가 심어진 밭 이미지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아까 푸밭이 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영상 작품이 끝나는 거고요. 좀 자세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이 두 작품은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제가 흙을 만지면서 이렇게 물질하고 만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금 전에 끝난 화면에서 왼쪽에는 폭포 장면이 나왔고, 오른쪽은 이제 산의 장면인데, 오른쪽은 만인산에서 제가 찍은 거고요. 왼쪽은 식장산에 가서 찍은 거예요. 근데 네, 물은 식장산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대전에 만약에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인산하고 식장산을 가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연관을 지을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물질을 만나는 행위, 그리고 어떤 자연이나 풍경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저한테 새로운 거를 이렇게 깨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나 다른 작품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백승현 작가님은 그 신상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네네. 머릿속에 이제 멘탈 네. 이미지를 먼저 이제 만드시잖아요. 네네. 작품을 예, 직접 네. 제작하시기 전에 네. 그런 소재를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예. 식장산이나 이렇게 네. 직접 우리가 몸으로 가서 네. 경험하고 네. 만날 수 있는 것, 네. 이런 곳에서 직접 구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네. 그 일부러 네. 뭘 어디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예. 우연히 만나는 게 있나요? 이번 작업에서는 좀 우연히 만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 예. 기존에는 제가 좀 계획을 하고 움직이는 편이어가지고 뭘 작품을 구상을 해도 거의 다 계획을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시키고 했는데, 요번에는 우연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흙을 파내고 흙을 던지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즉흥적인, 그러니까 계획은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 그냥 흙을 던지자라는 계획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흙을 파낸 장면도 애초에는 저 장면을 그냥 제가 이제 도큐멘테이션으로 쓰려고 그냥 찍었다가 나중에 다시 보니까 이것도 좀 더 작품이 될 수 있구나 해가지고 새로 한 번 더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연 풍경들도 이제 그래서 장비를 그냥 항상 다 가방에 배낭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언제 어떤 장면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니다가 우연히 제가 만난 장면을 계속 촬영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작품에 쓰는 거죠. 왜 도자기를 보통 네. 우리는 저런 도자기의 네네. 그걸 보면 그릇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은 그 그릇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네. 그걸 떼어내고 네. 반죽하고 던지고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네. 궁금해요. 네, 그 작품, 그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전체 이 전시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이 전시를 이제 기획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핵심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그, 바다에서 이제 길을 잃은 선장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3년 전에 이제 개인전을 하면서, 작가의 대화를 하면서,
이제 앞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막히는 이제 어느 지점에서 막히는 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그리고 이게 전부 제가 작품을 하는 것들이 100% 확신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어느 정도 어떤 건 또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계속 변화가 생기는 건데, 그런 경우에 본인의 이제 작가 본인의 감각을 믿고 이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 지점이 그 바다에서 길을 잃은 선장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GPS도 없고 내비도 없을 경우에 그냥 지도에 어느 한 지점에 점을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을 찍고 그 지점이 현재 내가 있는 위치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길을 찾아 나선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아까 감각을 얘기를 했었는데, 감각을 믿고 작업을 더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점이 이제 제가 감각을 앞으로 내던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던지는 어떤 이런 덩어리는 이게 불완전한 존재더라고요. 저한테서 나왔지만 되게 불완전한 존재고, 던져져서 벽에 부딪히기까지, 그러니까 제 손을 벗어나면 더 이상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데,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뭐 던져지거나 떨어지거나 해서 알아서 변화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지점이 그러니까 창작을 하는 과정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창작을 하는 작가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지만 중간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개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만인산을 가가지고 우연히 저런 풍경을 만났거나 이런 요소들도 제가 계획하지 않은 요소들인데, 그게 저한테 개입을 하면서 저도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우리 수강생들이 궁금해하는데 네. 이제 요새 내가 제주도에도 가니까 예. 뭐 이렇게 불 안에다가 네네. 뭐 이런 특수한 시설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영상들을 하는 그런 전시 음.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네. 옛날에 그냥 갤러리 가면 그림 이렇게 쭉 걸어놓고 알아서 네. 보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그 체험하듯이 네. 직접 관객들이 작품 속에 이렇게 같이 예. 들어가는 이런 그 전시 네. 방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때 이게 과연 관객들이 음. 어떻게 작품을 감상하는 게 이게 좋은지 네. 좀 항상 궁금해요. 그냥 네. 가서 있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왜 왔지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여기도 조금 비슷한 분위기라서 네. 이런 작품을 어떻게 감상을 하는지 그 감상법도 좀 어.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작품이,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그게 정답이라고 사실 강요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작가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시를 해주고,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 또 관객하고 만나면서 또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경험이, 작품을 만나는 관객의 경험이 또 그 관객한테는 작가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작품의 의미로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는 게 되게 이제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이제 현대미술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어렵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모르겠다,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작가의 설명을 듣는 게 일단 들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항상 들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작품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읽어보시는 게 되게 좋은. 네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뭐 여행을 가가지고 중국에 가서 뭐 역사적인 어느 뭐 고궁에 갔는데, 근데 그 역사를 모르면 그냥 옛날 건물이네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예. 뭐 멋있네. 네. 그걸로 끝나죠. 근데 작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들어보면 그래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 사람 사연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현대미술이라고 해서 뭐 되게 철학적인 주제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그 작가가 경험한 어떤 세계를 바탕으로 작가가 그래도 그것을 표현해내려고 하는 뭔가 행위를 했을 때는 작가 개인의 사연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저는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점에서 우리 모델링 공부를 하시니까 이 기호를 생산하는 매체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그래픽 매체,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매체, 저 진흙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손을 보여주는 이제 바디 랭귀지, 그리고 몸짓 매체, 그리고 사실 하나가 더 있었어요. 우리 설명할 때는 빠졌었는데 뒤에 우리 작가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사운드, 물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사운드라고 하는 매체, 벌써 4가지가 지금 동원이 됐고, 지금 한 가지 더 아까 고동환 작가님도 얘기를 했는데 작품을 볼 때 텍스트도 같이 보면 좋다. 문자 매체라는 것도 벌써 5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작가님이 설명을 해주는 건 이게 오럴 매체잖아요. 비주얼 매체. 그러니까 6가지가 지금 동원되고 있을 때 한 가지 매체로만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는 것보다 다양한 매체를 같이 동원을 하면 이게 멀티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럼 훨씬 더 작품의 그 깊이를 느낄 수 있다. 맞아요. 백승희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안쪽에도 좀 들어가서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여기 이제 이쪽은 이제 복도 공간, 다음 전시장으로 이어지는 복도 공간인데요. 2개의 영상 작업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모니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왼쪽에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는 작품이 최적화 연습이라는 제목이고, 오른쪽에 작품은 412g이라는 작품 제목이에요. 그래서 왼쪽 작품은 제가 똑같은 드로잉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게 되는 영상이고요. 이것도 작가님 손이죠? 예, 제 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흙 반죽을 412g이라는 흙 반죽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412g을 제가 반죽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422g이고 계속 이제 실패를 하는 거예요. 412g을 못 맞춰서 412g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TV 프로그램 달인들 그저 만두 수업 잘라낼 때 보면은 거의 정확하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생각이 딱 드네요. 제가 아까 그 빵 공장에서 일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주로 만드는 게 베이글이었는데 베이글이 가진 이제 적정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비슷한 무게를 맞춰서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떠올려 가지고 저거는 이제 흙 반죽이에요. 그래서 흙 반죽을 그람수를 맞추는 노력을 했었고, 왼쪽에 보이는 드로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처음에 했던 게 그 실업자 훈련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었어요. 어떤? 실업자 훈련 실업자 프로그램. 훈련 네. 프로그램.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자인, 컴퓨터를, 인디자인 이런 거를 이제 배웠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처음에 했던 게 이런 드로잉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디자이너들은 컴퓨터가 없었을 당시에 손으로 다 손 디자인을 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선을 똑같은 간격으로 똑같은 굵기로 그리는 연습을 했다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첫 시간에 이런 실습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실업자 훈련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가로서도 그렇고 약간 자괴감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그 지점에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가 개인한테 요구하는 게 최적화된 인간. 그러니까 이 개인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그냥 막 술만 먹고 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효율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생산적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교육이나 사회 시스템이 계속 강요를 하고 주입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반듯하게 똑같은 간격으로 그려져야 되는 어떤 드로잉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작품으로 제작을 했었고요. 오른쪽 작업 같은 경우는 반죽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412g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그런 행위를 이렇게 비디오 작업으로 담았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네. 상당히 정교하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게 쉽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 드로잉 뭐 이렇게 책이 있어서 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네모부터 그려라, 뭐 그리고 네. 이제 원 그리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아, 네, 어떤 맞습니다. 면에서는 예, 맞아요. 단순해서 이걸 하는 게 진짜 시간 네. 낭비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근데 그게 기초가 돼야 네, 나중에 그림을 네, 네. 제대로 그릴 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거기 네. 책에 이제 돼 아, 있더라고요. 네. 네, 이걸 보니까 상당히 정교하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잘 그리고 정교하게 그리고 최적화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예술가들은 네. 그 여기서 벗어나야죠. 틀에 맞추면 안 된다고 이제 보통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그게 틀에 맞춰지는 순간 어떤 창의적인 부분하고는 또 멀어지게 때문에 이게 되게 이 경계해야 되는 지점인데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은 너무 규격화되고 맞습니다. 기계화되고 예. 뭔가 그 정해진 네. 대로 룰에 따라서 네. 그대로 해야지 그걸 벗어나면은 네. 벌을 받고 네. 이제 혼나고 이제 네. 이런 거. 네. 근데 예술은 네. 그거를 뛰어넘어야지. 근데 네. 저는 생각이 이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이런 과정들이 처음에 네. 그 예술에 입문할 때는 네. 네. 필요하지 않냐.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면 안 되지. 네. 네. 그렇지만 네. 이거를 한번 거치면 제가 듣기에 그 피카소 그림은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 네. 뭐 저거 애들도 그리는 거 아니야? 나도 네. 그릴 수 있지. 네. 근데 제가 그 피카소 그 경전 읽어보니까는 네. 어렸을 때 네. 뭐 두두 하나를 놓고 네. 수십 번을 그려가지고 네. 거의 완벽하게 네. 그런 모사하는 훈련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연필로 그 데생, 뭐 스케치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네. 일단 그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뛰어넘은 그리고 나면은 이제 자기만의 네. 표현 방법, 네. 그 작법 이런 게 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여기다가 지금 하신 거는 현대 사회의 그 기계적인 거 이런 거를 조금 네, 그 교환하고 지점도 싶은 있고요. 생각이, 네. 그랬던 거죠. 네. 그 지점도 있고 어떤 지점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네.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최적화되는 게 몸에 배면 거기서 벗어나는 게 되게 이제 어려워지더라고요. 익숙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것처럼 이렇게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한테는 되게 되게 위험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동양화를 예전에 전공을 했었는데 동양화를 전공했는데 동양화 그리는 게 되게 지금은 되게 어렵거든요. 요새 배우고 있습니다. 저. 네. 그래서 이게 왜 어려운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저한테 두는 그런 제약 같은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을 그리면 선은 이렇게 그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매화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산수를 그린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그려야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특히 동양화는 이제 어떤 그런 기법적인 거 선을 어떻게 긋는지 그다음 발목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창의적인 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거를 뛰어넘는지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 아까 제가 이제 흙을 던지는 이런 행위도 제가 작업에 있어서 넘어서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좌표를 찾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지금 있는 이 한계에서 더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하는 시도이고,
이쪽으로 잠깐 오셔서 네. 요 작품이 좀 특이하거든요. 네. 이런 작품은 좀 처음 보는데 그 왜 유리 위에다가 이렇게 네. 모래로 그림 그리는 사람 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걸 봤는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지금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네. 이 작품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조금 전에 영상 두 편의 영상 작업 보신 게 제목이 이제 산수를 그리는 법이고요. 네. 그 옆에도 이제 이거랑 비슷한 그런 기계가 움직이는 작업의 설치가 돼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도 이게 이제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반응을 해가지고 똑같은 그냥 원을 계속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품 제목이 산수 연습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산수 동영을 전공했는데 산수 그리기 되게 동영화 그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네들 이 작품의 의도가 그 산수화를 가르쳐주는 기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거를 가르쳐주는 기계가 있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기계죠. 네. 그래서 그 어떤 정답이 있다고 믿고 배우다 보면 결국에는 그 정답이나 거기에 그냥 한계에 갇혀버린다는 거를 조금 역설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그냥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계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지점인데 그런 네. 이 지리하고 네. 똑같은 원 그리는 이 단순 반복 작업이 이게 그 예술가의 창의성을 네. 오히려 말살시키는 거다라고 네.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네. 작품이. 얘는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네. 아까부터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반죽을 하고 똑같은 반죽을 하고 똑같은 선으로 똑같은 간격에 드로잉을 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얘 나름대로 지금 예. 이게 좀 그 불규칙성이 있네요. 어떤 때는 이만큼 가고 예. 어떤 때는 이만큼 가고. 네, 네. 이쪽 작품도 좀 잠시만요. 자, 새로운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작품인지 또 새로운 기호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작품은 앞으로 던지기라는 작업인데요. 이게 지금 총 4편, 네, 맞습니다. 앞쪽에 보였던 그 흙 파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흙을 파서 지금 저기 안쪽에 제가 보이는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열심히 흙을 파고 있고요. 저 파낸 흙을 이제 벽에다가 앞으로 던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보였던 영상은 지금 제가 흙 파는 장면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촬영을 한 거고요. 지금 보이는 작품은 제가 찍었던 영상들을 화면에다 투사를 하고 그 화면에 투사된 영상 위에다가 제가 다시 흙을 던지는 거를 재촬영을 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그러니까 길을 찾는다, 좌표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고, 그다음에 중간에 규격화되는 거, 최적화되는 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저항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흙을 벽에다 던지는 행위가 일종의 이제 저항 감각을 앞으로 내던지는 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감각이라는 게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고 불완전한 형태고, 어디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리고 어떤 궤적을 그릴지도 모르고 떨어져서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과정이
어떤 창작 작업에서 꼭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불확실한 것들은 사실 인간이 불확실한 거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되게 불안하고 불안전한 것들은 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안정적인 거, 확실한 거에 대한 저항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런 던지는 행위는 어떤 이미지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벽에 투사된 이미지를 계속 가리려고 제가 흙을 계속 막 또 던지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 아까 좀 바로 전에 네. 독도에서 본 작품에서는 네, 그 왜 저울에다가 네, 똑같은 무게를 이렇게 네, 그 맞추려고 네, 네, 412g 네, 계속 맞추려고 하는 거를 보여줬잖아요. 네, 단순 반복의 문제점. 네, 여기서는 이 던질 때 이 예. 지는 그 사이즈 신경 안 쓰세요. 여기서. 이거 던질 때, 그러니까 저 작업하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같은 흙 매체를 사용을 하긴 했지만, 그걸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예. 조금은 이제 약간 다른 결을 가진 작품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네. 형상을 미리 그 예측을 하고 던지세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던지면 지 스스로 네, 네. 형상이 생기는 그러니까 거고. 제가 최대한 이제 저한테, 약간 여기서 의도된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한 지점에 흙이 다 붙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것만, 그리고 근데 한 지점에 다 붙이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네, 미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벽에다 이제 계속 던지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저게 화면을 가려도 결국에 투사된 이미지는 제가 던진 저 덩어리 위에 또 투사가 되고 있거든요. 완벽하게 가리지는 못하고, 저 덩어리는 벽에 붙어서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미지는 계속 시간을 흘러서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약간 어떤 실패하고 연관이 된, 그러니까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작가는 계속 뭔가를 하는데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어떤 거에 저항하고 뭐 어떤 의도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다 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잘 될 경우도 있지만 어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실패에 대한 지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흙파내는 장면에 이제 제가 던지면 그 장면 위로 흙이 계속 이제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거는 이제 제 자신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현재에 있던 제 자신에 대한 저항, 거기서 벗어나려면 현재의 제 자신을 저항을 해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의도가 잡힌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그 기와학과 매체, 그러니까 이 모델링 이론들을 듣고 이 태미 창작센터에 와서 지금 두 작가님을 뵙고 크게 뭐 이렇게 느끼는 거 없으세요? 매체가 정말 다양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현대 예술이 우리가 이제 예술, 뭐 미술 그러면 그 흔히들 이렇게 캔버스에 유화를 한다든지 뭐 수채화를 한다든지 동양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딱 고정된 그 평면에 뭔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 본 우리 작품들의 그 큰 특징은 그거에 원래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네. 한 분은 서양화하셨고 또 우리 백승현 작가님은 동양화를 하셨던 그래서 평면 그런 그 그래픽 예술을 이미 경험을 하시고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매체를 다양하게 특히 백승현 작가님은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고 있지만 자 바디랭귀지를 지금 아주 작품의 그 일부로 지금 넣고 계시거든요. 완전히 몸으로 직접 던집니다. 이 진흙을. 그 진흙을 반죽을 하기도 하고 그걸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창에다가 던지는 작업. 이게 몸을 하나의 작품의 일부로 지금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영상이라는 그래픽 기존의 매체도 그냥 활용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중간에 소리, 이런 사운드도 쓰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매체들을 동원을 해서, 그리고 이렇게 복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이렇게 원칙적인 거, 규칙적인 거, 그 고정관념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창의성이 발현된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현대 예술을 여러분들이 좀 더 새로운 기호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지금 실제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강의에서 말로만 했는데 이렇게 직접 작품 활동을 하시는 두 분을 오늘 만난 거죠. 우리 배승현 작가님 네. 그 설명 잘 들었고요.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우리 저기 그 강의 듣고 계신 분들한테 네. 예술을 하나의 기호로 이쪽으로 좀 나오시죠. 네. 그 감상하는데 음. 팁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좀 이런 작품들을 아. 감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네. 그것도 또 뭐 이렇게 정하면은 규칙이 아, 되겠지만,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래도 네. 그 네. 처음에 오면은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이런 네. 작품 이렇게 감상하는 게 네. 작가의 어떤 생각을 좀 잘 읽을 수가 있고, 네. 또 이것도 하나의 소통이고, 또 하나 어찌 보면은 네. 해석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네, 네. 그래야지 작품을 보는 맛이 있지. 네. 너무 그냥 놔두면은 네. 좀 와서 음. 그냥 돌아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네. 작품을 감상해야 되는지 네. 좀 작가 입장에서 아. 특히 여기에 있는 네. 작품들을 감상할 때는 네. 어떻게 하면 좋겠다. 네. 작품이, 그러니까 작가가 계시면 네. 되는데 예, 안 맞아요. 계실 때도 와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럴 네. 때는 어떻게 네. 보시라, 이 정도만 한번 가이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제가 여기 선생님과 같이 제 작품 설명을 이제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설명을 들으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런데 설명을 못 들을 경우는 이제 좀 작품 설명 같은 안내서를 보시면 일단 좋은데, 그거를 제가 그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게 그냥 지금 현대미술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나 이제 작품들이 사실 바로 읽히기가 쉽지가 않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가들이 거의 한 1년을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지금 요 제한된 공간에서 보여지지만, 뭐 소설책 한 권을 쓴 분량이라고, 아니면 뭐 시집 하나를 쓴 분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사실 3분, 5분 만에 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보시면 더 좋고, 그다음에 이 작가의 이제 사연, 내막이 무엇인지, 무슨 사연을 갖고 있는지, 스토리텔링을 좀 같이 네. 생각하면서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미술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간혹 학생들하고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현대미술 왜 어렵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보여지는 거가 이제 미술 하면 이제 보통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름답다, 아름다움, 미의 표현. 근데 그 미라는 지점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름답다라는 거에서 많이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고를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됐고, 이제 저희가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제 그 뒤시앙을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는데, 뒤시앙의 그 병기 작품이 있잖아요. 그게 발표된 시기가 1차 대전 시기였던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다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구나. 그 당시에 막 뭐 어떤 과학자라든가 철학자라든가 이렇게 옳은 거를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막 전쟁에 가담하고 전범국이 돼버리고 이런 상황을 접하다 보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술가들도 그 기점을 이후로 그냥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 추구하지 않고, 아름다움의 본질은 뭔지, 그러면 어떤 거를 내가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 이미지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읽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1차적으로 바로 네. 접수가 되지만 그 뒤에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읽어보고 뜻을 생각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현대미술이 어렵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연을 들어보시면 네. 소설책 읽고 시집 읽어서 이해하는데 뭐 시간 조금 걸리는 것처럼 그 정도 시간이면 뭐 충분히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작품 감상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죠? 기호를 어떻게 읽는지 오늘 많은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작가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 눈에 이렇게 겉에 전시되어 있는 것, 이런 그래픽, 이런 이제 시각적인 감각 이거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분들이 이런 작품을 하게 된 히스토리, 스토리텔링 이것도 같이, 그리고 이 이면에 숨어 있는 어떤 이야기들,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겪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후반적으로 감상하면 훨씬 더 현대 예술이 과거의 그런 단순한 평면상의 그런 그래픽 매체보다는 훨씬 더 우리한테 깊이 있게 다가오고 더 많은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기류의 일문학 세 번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작가님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잠깐 질문 좀. 지금부터 질의 응답 시간입니다. 네. 네, 작가님, 저기 전시 잘 감상했고요. 네. 혹시 그 작가님이 저는 이제 느낌이 전위 예술을 본 느낌 같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의 그 비디오 아트 그 유명한 백남준 작가님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 혹시 작가님이 영향을 받으셨다면 그 백남준 그 비디오 아트 그분의 영향을 받으셨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봤는데 혹시 어떤 그 예술의 그 영향의 어떤 계파를 받으셨다면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아, 네. 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어떻게 네. 보면 백남준 선생님은 지금 현대미술을 하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배우거나 이러지 않았더라도 저한테 분명히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이제 초창기 때 배웠던 어떤 동양화, 그리고 이제 네. 독일에 가서 유학하면서 배웠던 어떤 현대미술, 그리고 또 제가 삶에서 배웠던 어떤 노동이나 이런 과정들이 서로 엮이면서 맞물리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저한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가님 이거를 네. 지금 작가님의 어떠한 이 작품을 제가 보면서 행위 예술처럼 느껴졌거든요. 아, 그렇게 네네.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요? 행위 그, 예술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보여지는 것에서는 이제 영상 작업, 비디오 작업, 설치 작업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그 영상에서 보여지는 게 이제 제가 행위를 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제 작품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런 행위가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어떤 창작 과정, 그러니까 창작자가 작업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어서 네. 이렇게 행위가 보여지는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강좌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강의 교수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따가 1시부터 후속 모임 있습니다. 네. 아, 후속 모임은 어떻게 하나요? 1시부터는 이제 기리문화 그 후속 네. 모임 여태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대화 나누고 그러는 과정들이에요. 다 같이 모이셔서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박미영 선생님하고 함께 이렇게 대화만 나누나요? 강신철 교수님도 같이 대화 나누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